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관위의 선거소송 수행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처음에는 투표록과 투표지의 불일치 문제, 두 번째는 유명한 배춧잎 투표지 문제에 관해서 주로 가장 최근에 변론 종결된 그 파주을 지역구에서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파주을에는 거의 백화점처럼 많은 것이 나타났는데 유명한 화살표 투표지도 있고 좌우 간격이 상이하고 막 치우친 투표지도 있고 검댕이 막 묻은 투표지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우리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정을 했어요. 연수을에도 감정을 하고 파주을에도 감정을 했는데 연수을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아주 큰 문제가 있어서 파주을에서는 사실 감정을 별로 우리가 소극적이었는데 재판부가 우리는 공개검증 그 투표지 투표록 같은 걸 먼저 하자 했는데 감정을 하고도 그건 뒤에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니 결국은 이제 또 꼼수처럼 변론 종결을 가고 말았습니다. 공개검증을 해주지 않고. 자, 투표지 투표록 같은 것에 대한 더 큰 문제는 해주지 않고 그냥 또 종이감정 이러면서 문제 없는 것처럼 슬그머니 정당화를 한 거예요. 자, 감정 대표적으로 종이감정이었는데요. 감정 모든 걸 해달라 해도 해주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감정이었는데 그 연수을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우선 원고는 감정 대상으로 넣고 싶은 걸 못 넣어요. 자기들이 딱 그때 재검표 때 가져왔다면서 본드 떡칠이 이처럼 된 그거 감정해보자고 하는데 죽어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피고는 어땠냐? 놀라지 마세요. 원래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려 37개의 종류의 롤지를 더 들고 왔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37개를 갑자기 들고 온 거예요. 그거를 재판부 또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총 39가지나 종이 재질을 이 중에 맞으면 맞는 거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37개 롤지 중에는 메이드 인 어쩌고 이런 거 붙어 있는 것이 아예 라벨이 없는 것도 2개나 있었습니다. 참 이 선관위의 태도, 자기들은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지역 같은 데서 그 옛날 거를 남겨두고 막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종이 재질이 안 맞다라고 판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은 소송 수행 태도 이전에 종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투표 용지죠, 정확히는. 투표 용지에 이제 인쇄가 되고 사전 투표 딱 이렇게 프린트가 되면은 그 정규 투표 용지로 뒤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투표 용지를 만드는 그 종이 롤지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거 소송 중에 우리도 국민들도 알게 되고 지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안 바꿔요. 선관위의 소송뿐만 아니라 이 태도가 너무나 문제가 있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그 롤지에서 사전투표지 발급기 프린팅이 되면은 프린팅 되면서 모든 도장이 막 찍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기표인만 하면은 투표지로 탈바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롤 용지가 그러면은 무한정 막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정 막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그러면 수량이 딱딱 체크되어서 선관위에 넘버링이 되고 보관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걸 우리가 사실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고치고 있어요. 참 말이 안 되죠. 무한정 부정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초 종이 용지를 관리하지도 않고 넘버링 일부러 안 하는 건지 그럼 알게 됐으면 이제는 자기들이 딱 해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고의성이 의심스러워질 정도죠.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엄격하게 넘버링하고 수량을 체크해야 될 텐데 자 그럼 선거 소송으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종이 감정의 대상이 된다고 37개나 추가해가지고 한 선관위의 태도 문제가 되죠. 자, 그리고 각종의 이상 투표지가 있는데, 자, 화살표 투표지다. 그러면은 쟁점을 스티커로만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스티커,
있는 거였어. 그러면은 롤지 끝에 스티커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쟁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화살표 투표지를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선관위는 자기가 이거 우리가 그때 관리하던 사람인데 끝에 이렇게 발급된 거 맞습니다 하는 목격 진술 자기가 내놓아야죠. 그런 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내놓습니다. 그 수많은 이상 투표지와 이상 유행 중에 우리가 그때 투표록에 적히는 것처럼 투표록에 못 적었더라도 그러면 문산읍이라는 곳에 배춧잎도 나오고 화살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럼 문산읍 관내사전투표소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일이 되다 보니까 롤지 끝에 스티커 찍힌 부분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투표 용지가 되어가지고 그냥 투표했습니다. 봤어요. 못 내놓는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못 내놓고 정작 원고가 억지로 증인 신청해가지고 연수월처럼 투표관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봤습니다. 그런 이상투표지 우리는 그때 당시 못 봤는데 하면 뭐라고 변명하냐?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투표지를 봤겠냐? 이래 변명하는 거예요. 투표지가 많은데 그 사람이 100개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못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뭐가 뒤바뀌었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그 이상투표지를 봤다는 사람을 찾아내야죠. 자기들은 수많은 연락처와 자원이 있어요. 거기 나온 공무원도 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임명 명단도 다 있고. 그럼 그 사람들 다 연락해서 혹시 이거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진짜면은 봤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러고는 그 책임을 모두 우리 쪽으로 떠넘겨 놓고 입증하는 것을 우리가 간신히 투표관리관 증인을 통해서 못 봤는데요 하면은 그 사람은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못 봤다는 사람 100사람을 내도 증명이 되겠습니까? 100사람 못 봤을 수 있죠. 어디 구석에 있으면. 이런 소송 수행 태도가 말이 되냐는 겁니다. 지금 공익기관으로서 하물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적극 해명을 해야죠. 자기들은 선거 공정성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면 목격자 진술서를 왜 못 내놔요? 진짜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화살표 투표지를 본 사람이다. 내가 배춧잎 투표지를 본 사람이다. 내가 좌우 간격 치우친 투표지를 본 사람이다. 내가 본드 떡칠된 투표지를 본 사람이다. 단 한 사람의 단 한 장의 진술서도 못 내놨습니다. 이런 소송 수행 태도, 그걸 인정하는 법원도 아주 문제지만 이런 소송 수행 태도의 선관위가 어떻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좌우 간격 경우에도 그래요.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은 가이드가 풀리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진실은 자기들도 규칙에 가이드를 딱 고정 가이드를 해가지고 찍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체로 다 아주 성실해서 하라는 대로 그 매뉴얼대로 딱 고정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에서 좌우 간격이 그렇게 막 엉망으로 나옵니까? 아니죠. 정기적으로 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번 4.15 총선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좌우 간격인 투표지가 많은 겁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이드가 풀려버린 채로, 고정 가이드가 풀려버린 채로 그러면 막 널뛰듯 논다는 거죠. 투표지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막 이러는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고정 가이드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럼 안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100장 중에 24장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70장은 어떻게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럼 언젠가는 다시 고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정을 안 했다가 고정을 하면 그건 투표록에 적을 사항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이랬다가 고정을 해가지고는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 거 적힌 거 없어요. 그러면은 적힌 게 없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진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때 관리하던 사람인데 다 투표 발급기마다 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누구 담당이다.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 명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술서를 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때 초반에는 고정을 못했는데 나중엔 고정을 했어. 그렇습니다. 문산읍에는 100장 묶음에 24장, 여기 보시면은 21장, 26장
이렇게 다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산읍 관내사전투표소를 관리하던 그 많은 공무원들 중에 왜 진술서 한 장 못 내느냐는 겁니다. 선관위는 내놔야죠. 내놔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고는 오히려 아니 가이드 풀리면 가이드 고정 안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왜 참말이 맞냐는 식으로 타박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서 원고들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풀리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선관위의 행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세금으로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이드가 이 지금 그 풀려서 왔다 갔다 했다 말이 안 돼요. 그것을 자기들이 주장하려면 훨씬 자기들 쪽에서 해명 근거를 많이 내놔야 됩니다. 의심해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쇄를 해서 뭐 재단을 하다 이렇게 재단을 하면 이렇게 잘못 재단하면은 좌우간격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전투표지 발급기와 똑같은 거를 아주 막 수천 대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이를테면 5대, 10대 갖다 놓고 막 찍어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걸 찍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도저히 이게 정상 발급 형태가 안 되게 되는 그 너덜너덜해지는 그렇게 되면 가이드가 지금 막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춤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명은 범죄 증명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가 어떻게 그 범죄 수사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합니까? 그런데 마치 선관위는 우리가 그런 걸 못 내놓는다고 타박한단 말이죠. 그걸 받아주는 법원도 문제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선관위가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오히려 봤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면 공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진술서를 내놓고 그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해야 될 텐데 문산읍 관내사전투표에 이렇게 몰려 나오는데도 오히려 모든 해명 책임이나 이런 건 다 원고에게 떠넘겨놓고 자기들은 가이드가 풀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해명 끝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줄무늬 부분은 어떠냐? 사진 같은 거 보시면요. 줄무늬가 쫙 이렇게 가 있습니다. 세로로. 이렇게 수백 장 쌓아보면 줄무늬가 쭉 가 있고 안에다가 쭉 가 있고 이런 식이. 심지어는 투표 용지 중간에 그 후보자 이름 있는 쪽에 줄무늬가 이렇게 검댕이 막 나와. 자기들 그 검댕이라 그래요. 근데 그 검댕이 투표지 발급기에 묻어 있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투표지 발급기는 잉크 같은 게 필요 없어요. 투표지 발급기는 이렇게 스캔 이미지로 1번, 2번 이렇게 보내는 건데 거기 잉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잉크가 나올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 검댕이 나올 데가 없고 검댕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곳도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검댕이 많아요. 이렇게 수백 장이. 그러면 한두 장 묻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검댕 연속적으로 묻을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해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근데 이렇게 투표지 발급기에 M은 잘못된 그 탓을 돌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추측하고 의심해 보기에는 당일 투표지 같은 것은 이제 공급을 받는데 그런 검댕 묻은 채로 공급하면은 선관위가 다 그는 취소입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다 그 검사하는 데서 반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투표지 발급기까지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지 발급기에 검댕 묻었다. 이런 거죠. 선거하면서. 근데 투표지 발급기엔 그런 잉크가 지속적으로 나올 데가 없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해명은 선관위가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파주 의뢰에 8,900표 정도 차이였는데 9,000표라고 합시다. 그러나 4,500표가 이상한 표라면은 그거는 이 결과가 불확실한 겁니다. 재선거 가야 되는 독일의 베를린처럼 독일은 훨씬 더 작은 흠으로도 재선거에 갔습니다. 그런데 금촌 이동 이 투표소만 해도 약 1,000표, 967. 문산읍 관내사전이 6,220표 총 7,186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투표소만 해도 만약에 이거 지금 진정성이 의심되면은 8,000표 여표의 차이는
알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확장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진실을 밝히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공정한 그러한 의문 해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왜곡하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덮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소송 수행 태도이고 이게 지금 네 땅 내 땅 가리는 식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주의와 주권이 걸린 문제를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가는 그러한 문제인데 아주 어떻게든 이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선관위의 그러한 소송 수행 태도는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소송 수행 태도만 보더라도 다른 많은 문제들을 오히려 더 의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투표지와 투표록의 불일치 문제. 두 번째, 유명한 배춧잎 투표지의 문제. 세 번째, 각종 이상 유형. 화살표, 좌우 간격 이상, 그리고 검댕 묻은 그 밖에도 엉망으로 본드 묶고 달라붙은 거 많지만 그까지만 우선 대표적인 유형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 선관위 소송 수행 태도에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관위 큰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극복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